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옥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안중학교인데요. 이번 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17세기에 발견된 하나의 과학 원리가 현재 우리의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사물에 대한 관찰이 호기심으로 이어지고 단순한 호기심이 시대를 이끌어갈 빛나는 발견으로 이어지는 일. 그런 기적 같은 일은 과연 위대한 과학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물과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융합 수업 속에서 과학적 발견의 힘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기안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아마도 지금이 한창 과학의 깊은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생활 속에 깃든 과학 원리는 무엇일지 즉흥적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세탁기 통이 빨리 돌아가는 원리는 원심력입니다. 컴퓨터 키보드와 스테이플러를 사용할 때는 탄성력이 작용합니다. 저는 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빵 속에는 발효의 과학이 깃들어 있어요.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과학 원리들.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과학 원리를 응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치 브레이크. 산업 현장에서 수십 명의 인력을 대신하는 굴착기. 무거운 장비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유압식 순간기. 이외에도 공기 제동기, 증기 해머 등의 장치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번 수업의 주제라고 하네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파스칼의 원리로 움직이는 모형을 디자인해보고 설계해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도 해보면서 융합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 원리. 우리는 여러 공식들과 정의를 무조건 외우며 머릿속에 주입하느라 그 활용 가능성이 무엇인지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단계별 실험을 거쳐 증명된 시각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학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단계는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와 수식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혹시 파스칼의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발표할 사람? 민우. 파스칼의 원리란 유체에서 한 면에 힘을 주면 모든 유체의 면에 동일하게 힘이 전달된 것을 이용한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공학적으로는 유압 실린더에 이용돼서 굴삭기나 자동문 등이 이용되고 생활 속에서는 그 하임리히법에도 파스칼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53년 프랑스의 과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밀폐된 용기 속에 담겨 있는 액체의 한쪽 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그 세기는 같은 크기로 액체 각 부분에 골고루 전달된다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의 힘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작은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라도 넓은 면적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맞는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별로 파스칼의 원리의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도 해보고 또 설계도 해보는데 문제는 다 똑같은 모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별로 다 다르게 창의적으로 잘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파스칼의 원리가 깃든 모형을 제작하라. 모든 별로 각기 다른 모형물을 설계,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설계도를 그리며 학생들은 파스칼의 원리를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파스칼이 뭔데? 파스칼은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있어. 압력이 여기가 줄어들면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 압력이 여기가 줄어들면 여기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모두머니 한마디 한마디를 주고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설계 라인이 윤곽을 나타냅니다. 네, 저희는 투석기를 만들 건데요. 먼저 굴삭기를 반대로 적용해서 핸들 부분을 만들고 유압 부분을 이용해서 높낮이 조절 및 고도 조절이 가능한 투석기를 만들려고 해요. 투석기는 물건을 던질 때 쓰는 건데 던질 때 그 뒷면에 주사기를 연결을 해서 커다란 주사기를 밀면은 그 자그마한 주사기가 움직여서 물건을 던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직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작품의 구동 모습까지 이미 다 그려진 것 같죠? 저희가 만들 게 지금 로봇 다리인데요. 로봇 다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랑 종아리 사이에 피스톤을 붙여서 그쪽에서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시켜가지고 앉았다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만들려는 건 지게차인데요. 지게차에 바퀴나 굽히는 부분은 저희가 못 만들어서 그걸 주사기에 달아서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고 올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큰 주사기에 달아가지고 거기에도 파스칼의 원리 적용돼서 올리게 할 예정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이해한 친구들. 이론상으로 그 힘의 메커니즘을 어떤 물건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듯하지만 도구의 원리를 적용시켜 움직이도록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설계 시 난관에 부딪힌 학생들에겐 선생님께서 팁 정보를 주시는데요. 주사기 2개만 사용하는 거니까 너희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냥 지게차가 앞으로 가는 거나 또 위로 올라가는 정도만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선 직접적인 해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난관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한 이 4가지의 이음새를 이용해서 펼쳐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안을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그리되 여기에는 4개의 이음새를 이용해서 그릴 거. 움직이는 모형을 상상하며 자와 연필로 각 부분의 정확한 수치를 정하고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설계도 안에 담아내는 학생들. 파스칼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계도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 그들만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짠! 드디어 학생들만의 창의적인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별로 제작하려고 하는 작품을 크게 구분하자면 로봇다리, 지게차, 투석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두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과연 이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목표는 파스칼의 원리가 깃들어 있으면서 실생활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설계도가 완성됐으니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과연 학생들의 의도대로 파스칼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스칼의 원리가 깃든 움직이는 모형 만들기. 그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설계도대로라면 학생들의 의도대로 멋진 작품이 완성될 텐데요.
몇 시간에 걸친 수업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아이들. 예비 과학도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우리가 도안 다 만들었죠? 이 도안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볼 건데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사항은 그 연결 이음 부위가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게 잘 빨대를 이용해서 근육처럼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 사용하거나 펀치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알겠지?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제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주사기, 투명 고무관, 흰 종이, 그리고 코팅지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설계도를 보며 흰 종이 위에 모형의 전개도를 그린 다음 코팅합니다. 전개도가 꼼꼼하게 돼 있지 않으면 제작 도중 코팅 작업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개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움직이는 모형에 골격이 될 전개도를 모두 코팅한 다음엔 재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음새 부분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가위질을 잘해야 하는데요. 남학생들도 섬세한 손길로 작품의 형태를 완성해 나갑니다. 테이프 때문에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관없겠다. 우선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주사기를 붙이고 거기다 고무관을 연결해서 투석기를 움직일 수 있게 할 거예요. 도면을 잘라서 조립한 다음에 관절마다 피스톤을 부착하여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로봇 다리를 만들 것입니다. 지게차에 물건을 들어올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든 도안으로 연결할 것이고, 지게차의 앞부분에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은 주사기로 연결해서 만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한 학생들. 구부리고 접고 붙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빳빳하게 코팅된 종이만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아이들의 야무진 손길이 필요합니다. 각자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역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소란스럽게 중복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머니 같은 청사진을 머릿속에 두고 완벽하게 역할을 나눠 움직이니 작품을 완성하는 일은 시간 문제겠죠? 저희가 받침이랑 몸통 사이에 빨대를 이음새로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몸통 뒤쪽에 주사위를 달아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됐으니 이제 드디어 파스칼의 원리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연결된 유체 모든 곳에 같은 크기로 그 압력이 전달되는 원리죠. 학생들은 여러 개의 주사기와 투명 고무관을 이용해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지게차, 투석기, 그리고 로봇 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부분부터 제작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학생들. 모형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더라고요. 네, 여기 이게 투석기 부분에서 관절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관절에서 여기 이음새 부분이 너무 세밀한 그런 필요 조건이 요구돼가지고 조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발목과 다리 사이 연결할 때 이음새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빨대를 해야 돼서 그걸 붙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움과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낸다면 그 다음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패를 각오하고 계속 도전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로봇 달인입니다. 우리가 만든 엔젤 데빌 투석기예요. 모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 투명 고무관과 주사기 속 유체에 피스톤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면 모형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디자인과 아이디어, 구동 형태 모두 학생들의 개성만큼 톡톡 튀더라고요. 주석기인데요. 아래쪽에 2개의 피스톤으로 고도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고 위쪽에 2개의 피스톤으로 날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속도, 거리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투석기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파스칼 투석기가 등장했으니 그 실력을 겨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해골을 맞춰요. 시작합니다. 자, 준비. 자, 노래 준비하시고. 그대로 하면 넘어가요. 그대로 하면 넘어가요. 자, 쏘세요. 그대로 하면 넘어가요. 첫 번째 파스칼 투석기는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3학년 여자팀 준비. 들어가. 맞아. 쏘세요. 두 번째 파스칼 투석기. 목표를 맞추기 성공! 이렇게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융합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생활 속에 꽤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파스칼의 원리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막연하고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협동심도 늘고 재밌었어요. 300년 전에 발견된 과학 원리. 그 빛나는 결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그런 발견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죠. 때문에 대한민국이 창의 인재 강국으로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